검색 엔진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시각화, 차트로 해서 표현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좀 그래프화해서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화면을 지금 원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그 솔루션을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이제 키바나라고 하는 요 플랫폼이고요. 솔루션이고요. 이것도 다운로드 받는 거는 요 버전만 조금 이제 틀리게 윈도우 버전과 맥 버전과 리눅스 버전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를 쓰시는 분은 요걸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맥을 쓰시는 분은 요걸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설치 자체는 근데 당연히 다행스럽게도 요것도 설치 자체는 없고요. 다운로드 받은 거를 이렇게 언진만 바로 시켜주면은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맥용을 다운로드 미리 받아놨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키바나 5.0 저는 이제 32비트, 64비트 둘 다 가능한 버전으로 맥용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센서라는 폴더 아래 지금 세 가지에 대한 솔루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터미널 창을 하나만 더 열게요.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터미널 창을 하나 더 열어서 저는 cd 센서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다시 cd 키바나 폴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바나를 실행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메모리 같은 걸 설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빈 키바나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키바나를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뜨게 되면은 지금 뭐 스테이스 체인지 폼 뭐 그림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키바나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바나에 대한 최초 그 포트 번호는 생각이 안 나네. 잠시만요. 키바나를 쓰는 포트 번호는 5601번을 씁니다. 5601번을 쓰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키바나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면은 됩니다. 처음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인덱스 패턴이라고 하는 요 화면이 뜰 거예요. 저는 잠깐 이제 지워볼게요. 내용을 다 지웠고요. 요 화면이 아마 키바나에 접속하면 처음 화면으로 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화해 주기 위해서 데이터는 지금 5초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지금 이 데이터는 빅을 보내서 무선으로 서버 쪽으로 제가 구성한 컴퓨터를 하나의 서버로 만들어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했을 때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스텝으로 인덱스 네임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까 저희가 로그 스탯C를 만들 때 인덱스 네임을 센서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해라 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이제 키바나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센서 데이터라고 입력을 하고 잠깐 기다리면은 그 데이터를 지가 알아서 확인을 해서 요 키바나라고 하는 솔루션 자체는 타임 시리즈, 즉 시계열적인 데이터들을 차팅화해 주는데 전문화된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센서 대에서 타임 필드에 대한 이름을 지정해 줘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를 잠깐 보면은 랜덤 1, 2라고 해서 요거는 빅을 보내서 지금 만들어서 쏴주고 있는 데이터고요. 각각의 이제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골뱅이 타임 스태프라고 하는 그 지금 필드가 몇 시에 지금 몇 분 몇 초에 데이터가 들어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필드는 요 타임 스탬프 필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면은 각각의 들어와 있던 데이터들에 대해서 쭉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저는 지금 이거 외에도 다양한 센서들 테스트를 한번 해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랜덤 1과 랜덤 2에 대한 데이터만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설정은 다 끝났고요. 이제 뭐 앱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시 38분부터 데이터가 6건, 5건, 6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거에 대한 이제 타임에 대한 그 설정은 몇 분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설정을 위쪽에 보면 라스트 15미니트라고 하는 그 요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내 데이터를 언제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만 보겠다, 아니면 이번 주를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둘 수도 있고요. 이번 주면은 뭐 데이터가 별로 없으니까 일단 라스트 15분 정도만 보는 걸로 하고, 아니면 아예 픽스를 시켜서 지정을 해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몇 분 전에 데이터까지만 보겠다, 미니츠 아니면 세컨드까지 설정을 해둘 수 있고, 그래서 좀 짧게 주기를 가져가면은 5분만 보겠다라고 하면은 5분 동안에 들어온 데이터들, 5분 동안에 들어온 데이터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앱솔루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범위 자체를 아예 지정을 하는 거고요. 현재는 뭐 따로 지정을 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미니추로 지정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라이제이션 탭을 클릭을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차트들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랜덤 데이터 두 개 또는 하나를 가지고 차트하는 법을 간단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덱스 네임을 이제 저희가 센서 언더바 데이터를 했으니까 이 인덱스에 대해서 먼저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트릭에 보면은 이제 Y 옵션, 그다음에 X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Y 옵션의 옆에 화살표를 아래로 내려보면은 다양한 값들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뭐 평균 값을, 들어온 값들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해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현재 지금 랜덤 데이터 1에 대해서 구해볼 거고, 평균을. 그다음에 X축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히스토그램으로, 타임 스탬프로, 일단 오토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평균 값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찍어서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타임스탬프 5초마다 한 번씩 들어온 데이터들에 대한 그 평균 값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충 보니까 5초에 한 번 들어오는 값의 평균을 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데이터를 보내는 것도 5초이기 때문에 5초에서 평균 값은, 그러니까 평균을 나누는 그 분모 자체가 1이 되기 때문에 평균 값이 아니라 리얼 데이터 값을 지금 현재 찍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뭐 아워 단위로 이제 바꿔놓게 되면은 데이터가 하나도 없네요. 분당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분당 평균, 5초에 한 번씩 쏘는 데이터가 분당 모이게 되면 총 12번의 데이터가 모이게 되고, 총 12번의 데이터에 대한 평균 값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add 매트릭을 해서 랜덤 밸류 2에 대해서도 한 차트에 같이 그릴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이제 에버리지 말고 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랜덤 2에 대해서 그려보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맥시멈과 미니멈에 대한 그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내용들도 바로 차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렸을 때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위에 있는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차트 이름을 랜덤 1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둔 다음에 이 그래프 자체로 이제 대시보드를 구성을 할 수 있어요. 대시보드를 구성할 때는 add 버튼을 눌러서 기존에 저장이 되어 있던 랜덤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크기 조정을 해서 이제 화면을 계속 지속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는 그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내가 5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리프레시 하겠다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5초에 한 번 들어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차트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센서 데이터를 뭐 지금 당장은 센서 데이터는 아니지만 비그본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ELK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까지 구성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해놨던 내용들이고요. 키바나를 실행하는 방법, 그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키바나를 통해서 데이터를 체크하는 방법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구성을 해서 비글본을 통해서 비글본을 게이트웨이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 비글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끝났고, 나중에 이제 실제 예제 실습을 하면서 또 비글본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